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달러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해스샵을 다운받아 40달러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올해 최고의 주식 로블록스도 올라왔고요. 지금 차지 포인트, 물린 종목 다 올라온 것 같긴 한데 비욘드 미트, 비욘드 미트, 로키드 마틴 다 올라옵니다. 저는요 여기 말씀하신 주식 중에 아주 이상한 주식 몇 개들 안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쵸. 오늘 대비 연말 12월 30일 보면 다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근데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좀 수익률이 고점은 마이너스가 있겠죠. 아직까지 반에 반토막된 거 맞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금 쓰신 거 주식이 거의 한 95%는 네. 오늘 가격 대비 연말이면 많이 올라갔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많이 스틸 헝그리, 배가 고프죠. 수익에 대해서. 그렇죠. 네. 주말 사이에 이 시장을 보면은 네네. 1월에 확실히 네. 월말까지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속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1월에 그 지난 금요일까지 정확하게 보면 S&P 500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보통 때요. 6.0%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올라갔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웬만하면 이틀 남았잖아요. 이틀 남았기 때문에 크게 오늘이랑 내일 미국 시장에서 크게 좀 이상하게 하지 않는 한 1월은 상당히 올라가면서 끝날 것 같고요. 이제 마침 내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1월 정리하고 1월에 이렇게 강했을 경우에 연말까지 해서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좀 내일 또 준비해서 내일까지 1월까지 끝나고 내일 모레 끝나고 나서 확인하겠고요. 네. 일단 지난 주말에는 큰 틀에서 보면 PC에 발표된 것이 컸었죠. 이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정도가 가장 큰 화두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종목별로 보면 앞서 많은 분들이 올해의 주식으로 테슬라를 말씀하셨는데요. 테슬라가 또다시 11%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최고의 한 주를 보여줬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좀 30-40%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고의 한 주를 보여주면서 33%가 정확히 올라갔는데요. 2013년 5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요. 10년 전에 5월에 41%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요. 그때 이후로 보면 최고의 한 주를 기록했으니까 많은 주식 투자자 특히 미국 주식 하신다 하면 거의 난 테슬라 주주란 거랑 거의 같은 의미를 쓰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서 다 대부분 행복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지난 한 주간에 미국에서요. 아마 우리나라 집계는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아마 우리나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별로요. 개인들의 순매수, 미국 주식 순매수의 단연코 1위는 이거죠. 테슬라죠. 그렇죠. 순매수가 가장 순매수가 1위인데요. 이것도 뭔지 아세요? 2위요? 네. 2위 맞추시면 제가 나가서 바로 그냥 비싼 거 스타벅스가 제일 좋은 걸 사드릴게요. SQQQ? 아니요. TQQQ? 종목입니다. 종목이에요? 네. 1위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1위는 테슬라입니다. 순매수가. 지난 한 주에 근데 2위 메타. 아니요. 2위는 다 틀렸네. 2위는 10나라가 있다면 7, 8나라는 테슬라가 1등이에요. 뭐 찾아보시면 반칙이죠. 아니 안 찾아. 이미 틀렸기 때문에 저에겐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맞춰주세요. 여러분 맞춰. F 올라왔고요. 네. 여러분 혹시 맞추시면 언젠가 여기 찾아오시면 네. 저희가 몇 개 안 남았는데 엔비디아? 엔비디아? 말씀 제가 저 후드티 있죠. 스타벅스. 네. 뭐예요 정답이? 거의 지금 맞추면 나중에 확인해 마이크로소프트 게으른 농부님 올려주셨고 배드 베스 앤 비욘드죠. BBB요? 그건 밈 주식이잖아요. 밈 주식은 뭐건 간에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보면 테슬라를 많이 사시는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국가별로 제가 한번 통계를 봤어요. 국가별로 순매수한 주식에 상당수의 많은 거가 배드 베스 앤 비욘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저는 근데 물론 투자하셔서 수익 많이 보셨고 그래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밈 주식이 2위라는 게 조금 그런 나라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런 나라가 있다라는 거는 미국 10나라 중에 2나라는 그게 그러니까 1등 하는 주식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네. 여러분들이 못 맞추셨을 기업인 것 같아요. BBB라고 합니다.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그랬고요. 그래서 테슬라 이외에 가장 많이 산 주식은
BBB였다. 네, 전 세계에서 순매수 1위 했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근데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죠? 길게 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BBVI가 지난주에 또 얘기했잖아요. 회사 은행에서 너희도 어렵다고 얘기했다. 네네. 다시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올라갈 수도 있죠.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노릇이들. 여러분 BBB 그 아이스크림 아니고요. S&P본드 BBB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접근은 하기엔 좀 위험한 기업이긴 하죠. 네. 자, 그래서 주간 단위 이렇게까지 해갖고 보여드렸고요. 앞서 말씀하셨겠지만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여하튼 좀 더 중시하는 지표는 맞거든요. 그 연준에서 12월 달에 4.4 예상 수준에 딱 나왔지만 어찌됐건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 전월 대비 0.2%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이 분명히 시장에 반영돼 있고 잠시 후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렸지만 이걸 갖고 또 신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공격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신중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신중론을 했던 사람이 상당히 앞서갔죠. 근데 지금 이제 신중론보다는 공격적으로 남아있던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완전 신났죠 지금요. 대표적인 인물이 탐리가 되겠고요. 미시간 대학교에서 똑같이 소비자 신뢰지수도 발표했는데요. 소비자 신뢰지수도 조금 더 좋게 나왔어요. 지난번에 점정치보다 또 좋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아셔야 될 게 기준이 100입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어요. 그렇지만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2022년 4월 이후 최고의 수치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들한테 또 설문조사하는 거가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1년짜리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기보다는 조금씩 안정됐다. 물론 많은 사람들 은 2%로 갑자기 확 떨어지길 원하지만 그렇진 않을지언정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것 자체 결국 주식은 방향성이란 말이죠. 경제 지표가 됐건 주가가 됐건 이게 됐건 방향성의 변수라고 꼭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그 방향성의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 신호로 보더라도 문제는 없다라고 일단은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10년물 금리는 이틀 좀 그렇게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요. 조금 반등한 건 사실이 되겠고요. 미국 달러도 이거 돋보기로 보니까 이제 조금 강보합인데요. 추세적으로 원하는 건 저희가 쭉 더 내려오기를 원하잖아요. 98, 96 내려오기를 원하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이 어떤 이 상태에서 지금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달러의 약세 추세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금값과 유가까지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금은 여튼 정말 숨찰 정도로 반등을 했었던 것이 최근에 이것도 역시 이틀째 조금 하락 정도 보이고요. 하락기보다는 약간의 지금 숨고르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유가는 반등하고 있지만 또 $80 수준 또 거기에 또 걸려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서 금값과 유가를 얘기할 때보다 항상 나오는 거가 결국 금은 이제 달러의 하락과 맞물려서 금값 그리고 비트코인이 같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얼마 전에 15,000, 16,000 올라간다 하더니 22,000, 23,000달러 되는 것 같아요. 여튼 그런 금값이 있었겠고요. 유가는 뭐 단연코 지금 중국의 변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변수가 나는 거가 유가 그리고 커머더티가 되겠죠. 아까 곽동영에서도 말씀하셨고 리오프닝 얘기하셨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리오프닝 하면 제일 처음에 먼저 리오프닝이라는 단어를 들었던 거가 2021년이었잖아요. 그때 혹시 여론앵커께서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보복 소비란 게 난리 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리오프닝을 화장품으로만 집중해서 보여주신 화장품 뭐 나이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소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맞죠. 그렇지만 늘 말씀 그것 플러스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산업의 리오프닝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의 리오프닝. 그래서 산업의 리오프닝은 결국 석유화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 소위 산업재들, 소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구리 가격, 알루미늄 가격 딴 쪽에 있고 또 하나는 저 가끔 보여드리는 캐터필러 이런 것들이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캐터필러, 뭐 유나이트 렌트 이런 것들이 최고가 행진이 그런 것과 좀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늘 말씀드리면 균형감 있는 좀 시장 판단이 좀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금값 유가가 나온 김에 같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궁금합니다. 네네. 1월에 너무나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이 반등이 이어질 것이냐. 상저라고 했는데 이게 저면은 상저가 뭐예요? 상저하고 상저하고라고 상반기에는 약간 쉬고 하반기. 근데 이게 저면
하반기는 뭐 얼마나 오른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 시장은 늘 이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고 공격적인 분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적 분도 있고 네. 좀 신중한 분도 있겠는데요. 반등 추세 이어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그렇게 맘 놓고 그냥 훅 올라가기에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시각을 전 좀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기술적 지표로 보면 두 가지 정도 오늘 볼 수 있겠는데요. 골든 크로스가 이제 임박해 있죠 지금요. 지금 위에 있는 게 200일선인가요? 네, 요 파란색 있죠. 약간 가늘게 내 위에서 완만하게 되는 게 200일선이고요. 빨간 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되겠고요. 요거 이제 요 하나로 이제 골든 크로스가 아마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주 화수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느낌으로 보면요. 윗꼬리가 일단 달려 있네요.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네, 좋은 지적하셨어요. 네. 이렇게 입을 내고요. 그 또 전에 하나는 보도 윗꼬리가 있죠. 또 하나는요. 200일선을 계속 넘으면은 딱딱 밀리고 딱딱 밀리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6일째 200일선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상당히 좀 나무는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다우지수는 작년 12월에 넘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반등하다가 약간 다우지수는 주춤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느낌. 그리고 나스닥은 지금 멀었습니다. 나스닥 200일선 그 골드 크로스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필요 있겠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은 200일선, 50일선대 거리감이 상당히 있죠. 네. 빨라야 한 2달 정도. 나스닥은 좀 많이 올라와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필요하죠. 시간. 이게 200일선이나 50일선이라는 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라야 한 달 반 정도. 네. 아주 급하게 올라오면 뭐 가능성이 있지만 웬만해서는 한 달 반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머리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는 골든 클로스를 무슨 짧게도 보고 50일선, 200일선이 그냥 미국에서는 교과서적 의미지만 좀 짧게도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데요. 미국에서는 통상 교과서적으로 보면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선을 상향시키는 거. 그리고 통상 그러면 향후 6개월 동안 시장이 좀 강세 기조를 유지하더라. 이런 정도가 해석이 일반적이 되겠어요. 이거 다우지수는 작년 12월에 넘은 그림을 일단 보여드리는 그림이 네. 되겠고요. 이 그림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이미 넘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먼저 넘었고 S&P협에 그리고 빠르면 한 달 반 정도, 다음 달 정도 중반 정도에서 나스닥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골든 크로스의 추가 상승 무조건 보장되느냐? 그런 건 없죠. 사실 역사적으로. 다만 1930년 이래 총 52번의 골든 크로스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S&P협이. 다만 향후 1년 동안 주가를 보면 10번 중 7번은 플러스가 났고요. 여전히 3번은 마이너스 났던 경험이 있다는 것도 보시면서 너무 골든 크로스에 흥분할 필요 없다. 다만 추세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는 좀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탐리가 다시 등장했죠. 요즘 가장 해맑게 웃고 계실 분이죠. 그 탐리는 진짜 제가 봤을 때 거의 남은 2명 정도의 지금 강세론자죠. 네. 지금요. 남은 2명. 네, 남은 2명인데요.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콜라노브 형님은 작년 11월에 100길 들었고 네. 지금 완전 또 보수적 입장인데요. 펀드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펀드 스트레스 탐리가 한 4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200일선을 넘은 게 6일째.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요. 이런 하락 장세에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분. 이분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떨어진다? 기억하실 분 계실지 모르지만 바위같이 떨어진다. 바위? 예, 바위가 떨어지면 엄청 속도가 있게 떨어질 거잖아요.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작년 사실 9월부터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난 얘기지만 어찌됐건 인플레이션은 10월에 9% 넘었을 때가 상승했을 때가 최고치였고 이분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딱 그때부터 내려온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요거는 이번 주에 연준인데 이번 주 연준부터 지금 자세를 바꿔야 된다. 피봇이라는 의미가 있었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정책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월 10일 저점, 요 10월 10일인데요. 이게 저점이라고 라고 단연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얘기를. 그래서 이분은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좀 찾아보시면 될 텐데 그러면 자기를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은 전 세계에 넘쳐날 거 아닙니까? 그들은 얘기는 틀렸고 내가 맞았다는 얘기. 제가 봤을 때 약간 오버하는 느낌의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TV에 얼마나 나서도. 그동안 서름이 있었으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항상 얘기하는 거가 1982년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82년은 혹시 학교 다니셨어요? 82년에? 82년에 저는 세상에 없었죠. 아 진짜요? 네. 전 82년에 좀 기억이 잘 나거든요. 82년, 83년이 그때 우리나라가 언제 정말 진짜 쌍팔년도거든요. 그때가 아마 주요 그 언저리가 아마 우리나라 청소년 축구가 멕시코에서 4강했을 때. 그래요? 그때 언저 시점이 되겠고요. 그 언저리가 또 이제 물가가
인플레가 엄청 셌을 때입니다. 유가가 이제 그 3차 오일 쇼크 난 거예요. 그때 엄청 기름가 올라가고 그래갖고 지금 연준에서 정책적 그 금리를 가장 올렸을 텐데요. 그때 얘기를 계속합니다. 1982년 상황과 똑같을 얘기를 작년 여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이분은 얘기입니다. 지금요. 지금 이분의 얘기가 82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때 정책적 변화를 하기 전에 여기가 뭐냐면 그 당시 전에 주가는 그 4개월 전에 이미 주가는 바닥을 다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의 논리는 연준에서 정말 금리를 그만 올리겠다라거나 이런 선언하면서 정책적 피봇을 선언하기 전에 선언하게 할 때 하면 이미 주식 투자는 늦었다는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분 얘기는 언제 사야 되냐? Now is a great time to buy. 사야 될 시기라는 얘기는. 지금 사라. 네, 근데 사실 이분은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뭐 언제 지나면 맞았다라고 우리가 폄하는 할 수 있어요. 네. 폄하할 수 있지만 이분의 시각은 뭐 똑같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또 다른 포인트도 이어서 볼까요? 네, 그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자기 얘기가 unpopular opinion이었죠. 자기가 인기 없어서 요걸 바가지로 먹었다는 얘기죠. 먹었는데 자기가 틀렸고 걔네들이 틀렸고 자기가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오버하는 소리다라고. 이게 뭐 사실 맞고 틀리고는 시차 문제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다만 시차도 이제 적당히 시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계속 지금 다시부터 올라가면 이 사람이 맞는 거지만 그쵸. 또 흘러내리거나 하면 뭐 주식은 똑같은 걸 보고도 욕먹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는데요. 네. 반대 목소리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모건 스탠레이, JP 모건은 여전히 똑같은데요. 많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은 얘기하고 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표현이 재밌습니다. 용암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용암에서 목욕을 하는 느낌일 거다 얘기죠. 저건 엄청 뜨거워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위험하다는 얘기죠 지금요. 딱 그런 얘기입니다. 용암에서 목욕한다는 표현이 목욕했으면 죽는다는 얘기 아니죠? 빠져나와야 된다는 안 된다는 얘기죠. 딱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런 탐리의 얘기랑 전혀 반대 시야로 보시면 돼요. 인플레이션 큰폭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준의 기존 목표와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론 반대들 있죠. 시결 교수 같이 지금 고용시장을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고용시장이 여전히 너무 강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다는 얘기.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2월, 3월 한 차례씩 올리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닐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 미국 경제는 여전히 하드랜딩 가능성이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월 저점의 위험. 3월 저점은 1분기건 2분기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다수는 1분기 저점. 1분기 저점은 3,955 언저리거든요. 3,500 언저리요. 그러니까 그 위협까지의 위협도 여전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장은 너무 적극적으로 여전히 보시기보다는 지금 한 발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여전히 좀 뭐랄까요? 분산 투자라든가 좀 균형감을 갖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겠고요. 이게 반대 이제 자기의 어떤 작년에 항복 선언을 했던 사람이죠. 이분이 원래 반인반신이었는데 이제 사람이라는 거를 작년에 인증하셨죠. 반인이라는 걸 인정했죠. 사람 자기도 반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 건데요. JP 모건은 10% 지금부터 다시 추가적인 하락. 이 10%란 거 지금 대비 10%란 거 다 10월 17일 10월 달에 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 저점에 다시 한번 하락을 대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등은 지나친 낙관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탐리 같은 사람의 얘기는 너무 낙관론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흥미롭습니다. 인플레이션 하락.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이 주요 논거이잖아요. 지금은 저도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서 최악은 지났다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고 특히 일부는 탐리 같은 경우 이럽니다. 리세션이 지금 마술같이 우리한테 알려지도 않지 이미 작년에 상황이 끝났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ISM 등 경제 지표가 여전히 아주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일드 리세션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되겠고요. 결국은 상반기 가장 가능성 있는 건 1분기 말에 저점이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레버리지를 키거나 이들이 얘기하는 걸 레버리지를 키거나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3번, 4번 주식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자제해야 된다는 시각이 저는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80년대 이야기 탐리 때문에 또 끌어왔는데 정프로님하고 저하고 동갑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신 겁니다. 정프로님이 저보다 어리십니다.
87년생이고요. 예, 저보다 동생이라는 거 퇴근길 라이브에서 종종 인증드렸는데 80년대에 음악 좀 들으신 분들 이분 아실 거예요. 혹시 브라이언 아담스 아십니까? 알죠. 좋아하십니까?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건 없어요. 그래요? 음악이 별 친하지 않지만 들어는 봤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브라이언 아담스 이 추억에 잠기신 분들이 참 좋아하실 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음반 판매 1억 장이라는 기록에 빛나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락스타죠. 우리 또 이항영 위원님이 캐나다에 베이스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뱃속에 듣거나 아니면 예전에 이제 올드팝 들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오는 3월 2일 목요일 오후 8시 SK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내한 공연을 갖는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정말 주옥 같은 명곡이 있죠. 대표적으로 항상 헤븐이 꼽히는데 브라이언 아담스 내한 공연이 열린다고 하는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 정말 예전에 나 20대의 추억에 적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른 예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상황은 뭐 브라이언 아담스 내한 공연 이렇게 치셔도 나오는데 공연 기획사 우리 라이브네이션 코리아 홈페이지와 SNS 확인하시면 또 자세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안 가실 거예요? 전 딱 보면서 저는 음악 별로 친하지 않은데 네. 라이브 네이션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된다 그랬는데 주가는 작년에도 메롱이었습니다. 솔직히. 네, 라이브 네이션 하니까 또 미국 주식 쪽으로 연관 지으시는데 어쨌든 관련한 내용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서울을 찾는 브라이언 아담스의 월드 투어 평소에 이제 80년대 뭐 락이나 팝을 좋아하신다면 이 공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